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관익 행정사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winter is coming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추운 날씨에 계속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또 각별하게 건강에 유의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E7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장과 현재 K포인트 274가 진행 중인데요. K포인트 274의 쿼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2023년 2분기 E74 비자 쿼터는 내국인의 20%까지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포인트 274 얘 쿼터는 내국인의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10명의 한국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E74 비자 근로자는 이미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K포인트 274로 한 명이 이미 받았다면 연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딱 사례를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해하시는 행사님들은 상당히 레벨이 높으신 분, 또 근로자분들은 상당히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제 강의는 상당히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어제 외국인 정책본부의 담당 주무관, 그 E7을 담당을 하십니다. 그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더 발생이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기존의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K포인트 274로 이제 변경을 하신 분들, 그 분들의 쿼터 문제를 아마 이제 지침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이제 K포인트 274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침이 나왔잖아. 그 지침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K포인트 274가 9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됐고 이제 시작 만료 지점이 2023년 12월 20일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이제 경과 조치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번 K포인트 274 시행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이전에 이미 E74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 중인 사람은 기존의 종전의 E74 비자를 적용한다. 이 얘기는 기존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분기 쿼터, 2분기에 쿼터를 적용하는 게 이게 이제 경과 조치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E74 비자를 신청을 할 때 A라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인데 이 A라는 회사가 이제 한국인이 10명이에요. 10명이고 또 한국인의 인원을 선정을 하잖아요. E74 비자 신청을 할 때, 쿼터를 선정할 때는 이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 최저임금 이상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 기존의 E74 비자는 이제 2분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때는 일반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게요. 일반 제조업은, 자, 내국인의 아까 위에 있는 조건이죠. 내국인 또 플러스 3개월 이상 또 뭐죠? 네, 최저임금 이상인 한국인의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예, 20%까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올림
소수점의 반올림입니다. 자, 반올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1.1, 1.1부터 1.4까지는 이게 5가 넘어야 되거든요. 한 명이 되는 거고요. 1.5부터 1.9명은 두 명이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8명이면 자, 이 판은 16, 1.6명이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2명이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또 9명은 2, 9, 18, 1.8이니까 2명, 10명인 경우에는 2명이 가능하고 11명인 경우에는 2.2니까 2명, 12명이면 2.4명이기 때문에 2명. 그래서 8명, 뭐 7명도 가능하겠죠. 7, 2, 14. 7명은 아쉽게도 1.4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가능하게끔 되겠죠. 물론 일반 제조업은 한국인이 한 명이 없어도 한 명은 무조건 K포인트 274도 그렇지만 기존의 E74 비자도 무조건 회사에서 한 명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자, 두 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3명이 이상이 돼야 한국 사람이 이상이 돼야 2.6명이기 때문에 이제 3명이 이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3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또 반올림이기 때문에 올림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K포인트 274를 볼게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일반 제조업인 경우만 볼 거예요. 일반 제조업. 자, 내국인 또 조건은 똑같아요. 그리고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30%입니다. 여기는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이 되는 거예요. 올림이. 자, 그렇다면 기존의 E74 비자, 기존의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K포인트 274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경우에 자, 무조건 한 명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한 명은 무조건입니다. 한 명은 전부 다 가능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전에 E74 비자를 신청을 할 때 한국인이 7명이었으면 1.4명이었다면 7명이면 어떻게 되냐? 37은 21, 1.1명이면 이전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올림이었는데 올림이 된다는 걸 제가 이전에 강의를 올렸습니다. 이건 3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자, 8명 2.4, 그다음에 39, 27, 그다음에 10명이 되면 이거는 이제 3명이 되는 거고 이때까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3명이 되는 거고 11명은 3.3명이 되는 거고 3.3명은 4명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게 문제냐? 자, 여기에서는 한국인이 지금 10명인 경우에 몇 명만 가능하죠? 네, 2명이 가능합니다. K포인트 274는 10명인 경우에 몇 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3명이 가능해서 원래는 2명만 회사에 있는 사람이 K포인트 274에서는 2명 플러스 뭐가 되죠? 1명을 더 K포인트 274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올해 1월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올해 3월이죠. 예, 3월에 1분기니까 그 3분기 신청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2분기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10월 달에 신청했죠. K포인트 274로. 자, 그러면 이분이 비자가 만료되는 때에 보통 4개월 전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올 내년 2024년 뭐 1월 달 정도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이 이분은 최소 2024년 뭐 2월 달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연장할 때 내년에 이 사람이 연장을 할 때는 자, 원래 지침 기존의 정전 274 기준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분은 지금 내년에 1월 달에 연장 신청을 할 때 요걸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요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어?
한국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이면 20%면 2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지금 본인 말고 2명이 더 있는 거니까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연장할 때 기본 요건인 이 쿼터를 맡아야 되는데 자, 본인이 연장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3명이잖아요. 원래 2명만 가능한데 원래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뿌리 기업의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뿌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30%, 그 다음에 K포인트 274는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말이 안 되게끔 차이가 나요. 자, 10명이면 이전에는 3명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죠? 자, 5, 3, 10명이죠. 10명이면은 3명이, 5명이 가능하게끔 이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2명이란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 만약에 이때 3명 했는데 이때 2명이 돼 있으면 연장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본부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다행히도 정책본부에서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참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정책이.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전에 시행했던 지침의 연관성 또 그분들이 연장을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게 그냥 K포인트 274에 쿼터를 다 맞춰라. 쿼터를 다 맞춰서 일반 제조업은 20%가 아닌 30%로 다 맞추고요. 그리고 뿌리하고 그다음에 어, 인구 감소 지역은 무조건 50% 해라. 그렇게 되면 모든 거를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요? 예, 이 두 시스템을 문제없이 만드는 방법은 K포인트 274의 쿼터로 K포인트 274의 쿼터로 맞추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 농축업. 농축업은 그때 30%였거든요. 문제가 안 되네요. 왜? 지금의 K포인트 274도 3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요. 기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쿼터하고 K포인트 274하고 쿼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할 때는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K포인트 274에 쿼터를 맞추면 된다. 단 이분들은 뭐가 필요 없죠? 네, 기존에 E74를 받으신 분들은 고용주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 추천에 한국인 근로자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의 20%는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 적용까지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요거는 적용하지 않고 K포인트 274에 그냥 쿼터, E74 비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쿼터만 가지고 온다면 이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요거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리자면, 원래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정책이 아예 다른 정책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 8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점수제 E74 비자가 만들어졌고 이때 좀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2018년 달부터는 E74가 이제 이때는 4년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5년 이상으로 이제 변경된 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이제 발전이 돼 왔잖아요.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근로자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E7은 뭐였느냐? 좀 까다로웠어요. 고등학교 졸업 아니면 힘들고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요거 전에는 점수제 하기 전에는 이제 뿌리 기업은 고등학교, 일반 제조업은 전문 학사 이상 본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 이후부터 학위 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어를 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K포인트 274, K포인트 274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가 기본이 있어야 된다. 1년 이상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 정책들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이 점수제가 바뀌었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는 K포인트 274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플러스 이제 수정하고 문제가 생긴 것들요. 보완을 해서 이게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내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여기에서 기본적인 틀은 가져가고 플러스 알파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E7-4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 한국어와 1년 이상 근무는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필수로 따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게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미래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이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예,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거든요. 그 필수 요건이 한국어와 그 이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이게 그대로 필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경우는 한국어, 그다음에 한 회사에서 근속, 나머지는 뭐 요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기존 E7-4 비자의 연장 문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K포인트 274의 쿼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제시를 했고요. 자, 앞으로의 K포인트 274, 기존의 E7-4 아마 이제 경과 규정은 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어가 필수로 바뀔 것 같아요. E7-4가. 그러면은 앞으로 K포인트 274로 다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국어하고 1년 이상. 그 사전평가는 실제로 인정되는 거는 2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사전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사전평가는 여러분들 그냥 빨리 뭐 3단계 배정됐으면 3단계를 이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자, 여러분들의 큰 힘으로 제가 이제 9,200명에 다다릅니다. 자, 올해 목표, 2023년도 목표는 10,000명이었거든요. 10,000명이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힘을 좀 주시고요. 자, 올해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2024년 1월 6일과 1월 7일 토일, 그다음에 토일 총 24시간의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를 시작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제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K포인트 274 거의 막바지에 뭐 한 달 정도 조금 남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016-383-3078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앞으로 알아야 되는 그 흐름, 정책의 흐름들 항상 짚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E7-4 비자는 K포인트 274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래서 한국어와 꼭 오래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 근속이 중요한 요건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올리려고 했어요. 정말 어제 올리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혹시나 몰라서 클릭을 해봤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모르겠어요. 시스템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좀 그래가지고 좀 하루 정도 늦게 올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자인크루의 장인.com 행기사 사무소의 정말 행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